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누워져 있는 섹터 하나랑 또 많이 간 요즘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 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시장이 강했어요. 강했다? 잘 견뎠어요. 잘 견뎠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국내 시장이 잘 견뎠던 이유, 또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이런 메이시스와 같은 요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야, 장기 리세션, 경기 침체 없는 거 아니냐,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이 백화점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쪽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나스닥도 돌아서기 시작했죠. 이 거래 이전부터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던 소비 둔화 우려감은 기우였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적이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사실상 우리 지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디 식당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면 앉을 자리가 없죠. 그동안 인전 동안 못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앉을 자리 없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한 부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해서 이런 백화점, 미국 백화점의 상징 메이시스, 고객들이 쇼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거예요. 내 돈은 쟁겨져 있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기 시작하면 더 많이 쓰겠죠. 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컸는데 식품 가격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쓰겠죠. 더 쓸 수 있는 것을 주식시장에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꽉 찼습니다. 식당이고 백화점이고 지금 꽉 찼습니다. 달러트리, 요것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해서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을 이끌고 다우, S&P 500을 이끄는 모습, 소비는 둔화되지 않는다 라는 논리가 붙기 시작했어요. 미국판 다이소죠. 요런 것들.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한번 꺾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달러트리 다이소입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았다. 우리가 통화 정책을 그동안 각국이 펼쳤어요. 특히 미국은,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은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채권 매입까지 통화 정책을 펼치고, 이거는 해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양쪽 긴축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금리 인하 넘어가면 되니까,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거는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 각국이,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정부에서 돈 줬어요. 자가격리 비용. 자영업자들 지원금 줬습니다. 전 세계 다 그랬어요. 이 재정 정책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죠? 돈은 돈대로 뿌려놨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세금이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혔던 소비가 풀리게 되니까 알아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와 관련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스닥은 한 번 더 쳤습니다. 돌았을 때 지금 거래량, 오늘 전에 거는 캡처를 못했고요. 3% 어제 더 떠가지고 더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고 더 올라왔고요. 대한민국도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 코스피 지수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로 시장을 돌리는 현재의 구간에서 갑자기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대공황 이후에 보지 못했던 소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막혔던 댐의 구멍을 하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조금씩. 일본도 내달 10일부터 일본 단체 관광 가능. 한국에서 입국시 검사 면제. 하나씩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풀기 시작하고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이런 관점에서 파라다이스와 같은 호텔 산업과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업체,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빠르게 돌아서고 있다. 요와 관련된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류의 종목들, 리오프닝. 근데 지금 다른 분들 리오프닝 얘기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 24시 클럽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간다. 다른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2달 전만 하더라도 리오프닝이다. 딱 빠지니까 다 조용하죠. 외면하고. 우리는 지금도 얘기해요. 이게 안 가면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이게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쪽을 보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남기면서 아주 요즘에 흥미로운 두 종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ISC예요.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ISC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켓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소켓이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 여기 D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를 딱 여기다가 올려놓고 소켓이에요. 소켓에다가 딱 올려놓고 합격. 그러면 너는 불량이 아니야? 제대로 만들어졌어? 너는 불합격, 불량이야. 버려. 이렇게 수율을 테스트해주는 소모성 부품이거든요. 근데 DDR이니까 메모리 반도체용 소모성 소켓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 바로 ISC인데 이게 얇아요. 보니까 이 얇은 소켓을 러버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 실리콘이 들어가서 고무형 소켓이에요. 이런 거. 요거는 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쓰는데 이 러버 소켓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국내 최초로 상용화시킨 기업이에요. ISC는.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ISC 메모리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떻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돈이 크게 안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이 뭘 인수하기 시작했냐면 프루웰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프루웰은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고형 소켓이거든요. 러버 소켓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실리콘이 아니라 스프링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칩마다 모양이 다르게 되니까 이게 핀이거든요. 핀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는 포고형 소켓을 만들어내는 기업 프로웰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ISC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 RF 통신용 반도체 소켓 신제품 출시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마진이 좋은 리노공업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영업이익률이 40% 되죠. 요 시장에 뛰어들었구나.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러버형 소켓보다는 조금 넓고 굵고 이래요. 이게 핀으로 다 이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실적이 1분기에 158억, 작년 4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딱 찍히기 시작하면서 포구형이 역시 돈이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ISC 홈페이지 들어가게 보면 요 자기네 제품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이 포구형 소켓 이런 것들이 요런 메타버스나 요런 그 로봇 산업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니까 전방 산업이 미래가 밝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쪽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ISC 측에서의 주장은 여기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러니까 우리 제품이 좋다 이런 걸 홍보하는 건데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시대의 수혜주를 그 스펙트럼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종목은 ISC가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실적과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한 종목을 설명드려 볼게요. 또 한 종목은
TSE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해가지고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요 소모성 소켓 시장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TSE는 무슨 기업인지 어떤 기업인지를 짧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낸드에 들어가는 낸드,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 분량을 체크해주는 프로브 카드 전문 기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테스트 전문 소모성 부품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메모리 디바이스를 또 이제 소켓을 통해서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주는 부품 업체예요. 그리고 총 매출의 프로브 카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테스트 소켓 쪽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 근데 TSE도 어느 쪽에 더 많이 찍히냐면 러버형.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 많이 찍히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신규 제품 러버형 소켓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요. 흥미롭죠? 원래 러버형은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건데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규 제품이 그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거죠.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러버가 싸거든요. 러버 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222억이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성장분을 보여줬어요. 흥미롭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SC와 TSE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